낡은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가 한지원의 폐부를 짓눌렀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에 스산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빗방울은 유리창을 타고 느리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하던 접시 위에서 멈췄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접시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김민희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뭘 그렇게 생색내니? 내가 너 같은 게으름뱅이 며느리를 드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 아들 결혼 같은 건 시키지도 않았어.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푸석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 언제부터 그녀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아름답고 총명했던 20살의 한지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결혼 3년 차. 그녀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숨막히게 옥죄었고 남편 강현우, 강윤우는 늘 어머니의 편에 서서 그녀를 외면했다. 사랑했던 현우의 눈빛에서조차 이제는 무관심과 짜증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시작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민희 여사는 사사건건 지원을 트집 잡았다. 국이 짜잖아. 네가 만드는 음식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러니 우리 현우가 밖에서 밥을 먹고 오지.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고 있었다. 지원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 시어머니의 횡포를 세상에 알리고 남편의 무관심을 깨우칠 방법. 그것은 바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진 가련한 며느리.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할 것이다. 물론 그녀의 연기력을 완벽하게 믿어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기이한 용기로 변했다. 점심 무렵 민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다가갔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희 여사는 귀찮다는 듯 눈길도 주지 않았다. 무슨 또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내 귀찮게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머님은 매일 저를 모욕하고 저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 못된 게 네가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우리 현우에게 아까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희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섰다. 지원은 계산된 타이밍에 맞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희 여사가 손을 들어 지원을 밀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소파 옆 탁재에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았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미니 여사의 경악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성공이었다. 어머 얘 깨어나봐, 한지원. 미니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내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부름과 함께 남편 현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곧이어 1구급대원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함께 그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지원은 눈을 감은 채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성공적인 연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손길과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 그리고 이내 그녀의 팔에 꽂히는 차가운 주사 바늘의 감촉. 환자분, 눈 좀 떠보세요. 낯선,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익숙함과 낯설미 교차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의사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지원 남자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설마.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너였어. 이준호, 에리 준호. 지원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의심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동창 이준호.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나 다름없었다.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그가 지금 이 응급실에서 그녀의 주치의가 되어 있었다. 준호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의심.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원은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꾸민 모든 연극을 꿰뚫어 본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재회한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네, 한지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환자 상태는 심한 외상은 없고 혈압이나 맥박도 안정적인 편이네요. 스트레스성 쇼크로 추정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의 눈빛에서 읽었다. 그는 그녀의 연극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런데 지원아, 내 눈빛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정말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의 눈빛 같지 않은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 의료진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원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연극이 첫 관객에게서부터 들통나 버린 것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과거의 인연이었던 준호에게 지원은 입술을 잘근거렸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녀의 몸이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감촉은 그녀에게 차가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내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침착하게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가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까? 그녀의 계획은 시작부터 큰 암초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준호, 그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 줄까? 아니면 그녀의 위선을 비웃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 문을 향했다. 곧 있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에게 이준호는 무엇을 말할까? 지원은 속으로 애원했다. 제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 복되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준호는 진료실 책상에 앉아 한지원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았다. 스트레스성 쇼크. 그는 펜을 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응급실에서 만났던 지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미세한 떨림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던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실신은 연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준호의 기억 속 지원은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선생님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학생이었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메마른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동자, 그리고 연기.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명문 의대에 진학했고 지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문으로는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직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정확한 소식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잊고 지냈던 그녀를 10여 년 만에 병원에서, 그것도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현재 상황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현우 캉튠우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피로감이 역력했다.
뒤이어 김민희 김민혜 여사가 따라 들어왔다. 민희 여사는 표정에서부터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다짜고짜 물었다. 우리 며느리는 괜찮은 건가요? 의사 양반,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봐요. 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분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로 보입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민희 여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현우를 흘겨보았다. 스트레스라니, 우리 지원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는데 뭐가 스트레스라는 거야.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해서 내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의사 양반,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봐. 민희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민희 여사의 날카로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자분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가정 내 불화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민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민희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정 불화라니, 지금 우리 집안을 의심하는 건가? 내가 이래 봬도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도 잘 나가는 회사원이고 어디서 감히 의사 주제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현우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죠. 지원이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지원에게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현우 씨, 환자분은 가족들의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특히 남편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내분과 최근에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준호의 질문은 날카롭게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현우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갈등이라뇨 뭐. 부부싸움이야 흔히 있는 일이고. 어머니랑 지원이가 가끔 마찰이 있긴 했지만 현우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어 보였다. 준호는 현우의 태도에서 지원의 불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현우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아래에서 자라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함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곧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려졌다. 만약 가정 내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선 경고처럼 들렸다. 민희 여사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손을 저었다. 됐어요. 알겠으니까 며느리 안정이나 취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녀는 현우의 팔을 잡아 끌고 진료실을 나섰다. 두 사람이 나가자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원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연기가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그는 지원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지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아까 응급실에서 보았던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비쳤다. 준호가 병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다 들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여전하시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읊조렸다. 내 연기 꽤나 리얼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 의사 눈에는 다 보여. 준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난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네가 쓰러질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걸 봤어. 그리고 동공 반응도. 실신한 사람의 동공은 그렇게 빨리 수축되지 않아. 무엇보다 네 눈빛에 깃든 절박함이 모든 걸 말해줬지. 준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원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모르겠어. 준호야.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았어. 현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만들 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말해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난 아무 힘도 없는 존재니까.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니, 넌 할 수 있어. 넌 예전에도 강하고 현명한 아이였잖아. 네 안에는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어. 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내가 도울게.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네가 날 왜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서로의 삶에 아무런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친구니까.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난 너를 돕고 싶어.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든 걸 말해줘. 네가 겪었던 일들, 네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네 남편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해줘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보았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말해줄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네가 이 모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는 약속할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난, 현우의 무관심과 회피,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울먹였고 때로는 분노로 떨렸지만 준호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지원은 자신의 가족사, 즉 부모님의 이른 죽음과 그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일찍 철이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현우의 다정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우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 그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털어놓으며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연극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삶의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원이가 말을 마쳤을 때 병실안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지원이 네가 겪은 일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겠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널 도울 거야. 네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따뜻한 위로의 지원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에게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야, 정말 날 도와줄 거야. 물론이지. 난 이준호 박사니까.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 이준호이기도 하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 불안의 가시들을 조금씩 뽑아주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준호는 진료를 마친 후에도 한지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선 더 깊은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김민희 여사의 반응과 강현우의 무기력한 태도는 그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준호는 진료실에 앉아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원의 상황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랜 친구이자 베테랑 사립탐정인 박선우 박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는 언제나 준호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선우야, 오랜만이다. 급한 부탁이 있는데. 선우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웬일이야. 이 박사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거 보니까 큰 건수라도 생겼나 보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진지함이 엿보였다. 한지원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상황이 좀 복잡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하고 남편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닌 것 같아. 김민희 여사 쪽을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원의 사적인 이야기를 선우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선우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다. 김민희, 강현우. 알겠어.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알려줄게.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야. 이 박사님, 성격상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선우는 준호의 정의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다시 진료 기록을 보았다. 지원의 스트레스성 쇼크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압박의 근원에는 시어머니 김민희 여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민희 여사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지원의 연기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원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장본인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고 민희 여사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한 병실에서 자신의 연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독독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면회 오셨습니다. 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나 시어머니가 다시 올 리는 없었다. 문 밖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의 단정한 차림,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결연해 보이는 눈빛. 여자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한지원 씨 되시죠?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잠시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원은 지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 잠시 다녔던 중소기업의 동료였다. 아, 김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받고 좀 놀랐어요. 한지원 씨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현우 씨 부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 강현우 씨 어머니인 김민희 여사 쪽에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민희 여사 그녀가 지연을 왜 보냈을까?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김민희 여사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여사님이 저에게 한지원 씨에게 조용히 경고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경고라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은 한지원 씨가 이번 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경우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지원 씨의 과거를 들춰내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일들을요. 지연의 말은 지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당시 사고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지원은 늘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김민희 여사의 남편인 강대훈 회장과 어떤 사업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다시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 일이랑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원은 공포에 질려 지연을 노려보았다. 지연은 조용히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희 여사님은 과거의 일들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한지원 씨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세운 진실로 뭘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원은 다급하게 물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저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김민희 여사님은 강 회장님과 함께 상당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마 한지원 씨 부모님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김민희 여사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그녀는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지원은 지연이 남긴 말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죽음과 시어머니의 연관성, 그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떤 음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배후에 김민희 여사가 있다면 그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 그녀의 용기는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원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민희 여사의 경고,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비밀. 준호는 지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김지연이라는 사람, 김민희 여사 쪽 사람이라는 거지. 그들이 내 부모님 일까지 들춰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협박이고 더 큰 범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 부모님 죽음이 정말...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 네 부모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김민희 여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지원을 혼자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우야, 김민희 여사 남편인 강대훈 회장 쪽도 조사해줘. 특히 과거 사업관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지원 환자 부모님과의 연관성도 자세히 알아봐줘.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한지원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선우는 준호의 말에 심각성을 느끼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과거 강대훈 회장이 연루되었던 사업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 기업 보고서,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까지 수소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대훈 회장이 수년 전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한지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원은 준호의 도움으로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혼을 통보했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시어머니는 지원의 행보에 분노하며 모든 지원을 끊었고 현우에게 지원과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매일 지원에게 연락하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우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유했다. 선우의 조사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다. 강대훈 회장의 과거 사업 중 불법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건의 중심에는 김민희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강대훈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악행을 조종하는 진짜 흑막이었다. 선우야, 더 깊이 파고들어. 김민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아야 해. 특히 한지원 부모님의 사건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선우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지원은 준호가 보내온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했다. 부모님의 회사가 파산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대훈 회장과 김민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읽고 또 읽었다.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강한 열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고 부모님을 앗아간 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그곳에는 뜨거운 복수심과 굳건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호의 오피스텔.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박선우가 보내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대훈 회장과 김민희 여사가 연루된 과거의 불법적인 사업들, 그리고 한지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 기록까지. 준호는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단순한 동창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넘어 이제는 거대한 불의와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 되어 있었다. 특히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민희 여사의 치밀함과 잔혹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강대훈 회장을 내세워 뒤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강씨 일가의 그림자 실세였다. 지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한울건설의 파산 역시 민희 여사가 계획한 부동산 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한울건설의 기술력을 빼돌린 뒤 고의적으로 자금난에 빠뜨려 파산시킨 것으로 보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한울건설의 파산은 명백한 계획범죄였어. 준호는 자료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원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배경에는 민희 여사의 악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준호야, 김민희 여사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더 찾았어. 그녀에게는 숨겨진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강대훈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어. 이름은 김성우 김숭호. 이 사람도 이전에 몇몇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적이 있어. 아마 김민희 여사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김성우 그래.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민희 여사 혼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더 자세히 파고들어줘, 선우야. 특히 이 김성우라는 인물이 지원의 부모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민희 여사는 최근에 큰 규모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선우는 경고했다. 알아.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원이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민희 여사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 시각, 지원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김민희 여사의 차가운 얼굴이 아른거렸다. 민희 여사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전화해서 이혼을 종용했지만 동시에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부모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 법원 판결문들, 그리고 부모님 회사의 재무 기록들. 모든 것이 민희 여사와 강대훈 회장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톡톡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설마 민희 여사 쪽 사람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다름 아닌 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원이 괜찮아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원은 차가운 시선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네가 왜 여기 와?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또 나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거야? 아니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어. 하지만 난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는 지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괜찮든 안 괜찮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 너는 늘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를 외면했잖아. 네가 날 사랑하긴 했어. 지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미안해, 지원아. 내가 너무 나약했어.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해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네가 사랑했다면 나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야. 네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나를 구해내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지원은 현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원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어머니께도 내 입장을 말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아니, 네가 원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랑 같이 떠날게. 제발.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그녀는 현우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나약함이 그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 늦었어. 현우야, 너는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네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을 바로잡는 거야. 그리고 네 자신부터 바로 서는 거야.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원이 지금 당장 문 열지 마. 내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 아마 김민희 여사 쪽에서 사람을 보낸 것 같아.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원과 현우는 동시에 놀란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지원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야 밖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문 밖에서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현우의 팔을 잡았다. 현우야,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서 도망쳐. 아니야. 지원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젠 달라질 거야. 현우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김민희 여사의 동생 김성호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한지원 씨, 김민희 여사님께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무세운 짓이야.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현우는 지원을 뒤로 숨기며 그들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김성호는 현우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었다. 강현우 씨, 제발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의 지시입니다. 당신이 나설수록 당신만 더 궁지에 몰릴 겁니다. 김성호는
눈짓으로 다른 남자에게 현우를 제지하라고 지시했다. 남자는 순식간에 현우를 제압하고 벽으로 밀쳤다. 현우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현우야. 지원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김성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이걸 마시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김민혜 여사님께 반항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도 이득일 겁니다. 그의 표정은 냉혹했다. 지원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그 순간 오피스텔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준호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박선우와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함께였다. 준호는 김성호의 손에 들린 유리병을 보고는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무세운 짓이야. 당장 그 손 치워. 준호는 김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선우와 그의 일행도 동시에 움직이며 김성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오피스텔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먹과 발길이 오가고 가구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김성호는 준호의 예기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그는 싸움에 능숙한 듯 준호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준호는 의사였지만 학창시절부터 유도를 배웠던 터라 호신술에는 능했다. 그는 김성호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지원은 바닥에 쓰러진 현우를 부축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준호는 김성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선우와 그의 일행도 김성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다. 준호는 김성호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그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김민희 여사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왜 한지원을 이토록 괴롭히는 거지? 내 입으로 모든 걸 말해. 김성호는 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흥. 당신 같은 의사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김민희 여사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분이야. 당신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내 입으로 모든 걸 말하라고. 준호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때 현우가 힘없이 기어와 김성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성호 삼촌, 제발. 그만해.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해 죄를 짓지 마. 지원이를 놓아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애원이 담겨 있었다. 김성호는 현우의 나약한 모습에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쓸모없는 놈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그는 현우를 발로 차려 했지만 준호가 그를 제지했다. 그만해. 더 이상 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김성호를 경찰에 넘겼다. 선우는 김성호의 부하들에게서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김성호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병 안에는 치사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지원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현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잔혹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약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원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원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현우는 지원의 발 아래 엎드렸다. 지원은 현우를 외면했다. 그녀의 눈은 준호를 향해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지원아, 이제 안전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준호의 오피스텔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준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희 여사가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거대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새벽녘, 이준호의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밤의 격렬한 싸움의 흔적은 희미했지만 한지원의 마음속에 새겨진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선명했다. 김성호의 손에 들려있던 수면제 병, 그리고 김민희 여사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잔혹한 사실은 지원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지원 옆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많이 놀랐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위로와 함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졌어. 김민희 여사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래, 맞아.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우리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박선우, 박선우가 김성호를 경찰에 넘겼고 확보한 증거물들도 함께 제출했어. 이제 김민희 여사의 압박은 더 심해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들은 밤을 새워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준호는 선우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을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김민희 여사와 강대훈 회장이 연루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사업, 탈세,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특히 지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한울건설의 파산이 단순히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라 김민희 여사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한울건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회사 자금을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파산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고스란히 지원의 부모님에게 전가되었다. 이럴 수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은 자료를 보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모든 악행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더 찾아야 해.
김성호가 모든 걸 털어놓지 않는 한 직접적인 살해 증거를 찾는 건 어려울 거야. 하지만 김민희 여사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면 부모님의 죽음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거야. 준호는 지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들은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준호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선우는 뛰어난 정보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탐정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기억과 부모님의 유품 속에서 단서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이나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지원과 준호, 선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지원은 부모님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시골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흔적과 함께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다. 지원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부모님의 사진, 편지,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유품들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에는 한울건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 강대훈 회장과의 불투명한 거래, 그리고 김민희 여사의 치밀한 압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글이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민희의 계략이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희미하게 Y,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지원은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준호와 선우는 김민희 여사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희 여사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비자금은 강대훈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선우는 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민희 여사의 자금 세탁을 도왔던 한 변호사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의 이름은 윤경민 윤흉민. 준호는 지원이 발견한 열쇠의 이니셜 Y, K와 윤경민 변호사의 이름이 겹치는 것에 주목했다. 선우야, 윤경민 변호사라는 사람을 자세히 조사해줘. 한울건설 파산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원이가 찾은 열쇠의 이니셜이 Y, K야. 뭔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선우에게 지시했다. 선우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윤경민 변호사는 과거 강대훈 회장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으며 특히 한울건설의 파산 절차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 한울건설의 자산을 빼돌리고 부채를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경민 변호사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희 여사가 자신의 모든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준호야, 윤경민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 있어. 민희 여사가 그의 해외 도피를 도왔어. 아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윤경민에게 덮어씌울 생각인 것 같아. 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가 윤경민 변호사를 만나야 해. 그가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해외로 도피한 사람을 어떻게 찾지? 준호는 난감해했다. 나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 국제사립탐정 연합에 가입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윤경민 변호사의 행방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윤경민이 순순히 진실을 말할까 하는 거지. 선우가 말했다. 그건 내가 설득할 거야. 그가 자수하고 진실을 밝히면 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아니면 평생 김민희 여사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할 테니까. 준호는 결연하게 말했다. 며칠 후 준호와 지원은 선우의 도움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민희 여사는 지원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온 가족을 동원해 지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하며 지원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선우의 국제사립탐정 친구인 제이슨의 도움을 받아 윤경민 변호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윤경민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허름한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미니 여사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준호와 지원은 윤경민 변호사를 찾아갔다. 윤경민은 그들을 보자마자 극도로 경계했다. 당신들 누구야? 어떻게 날 찾아낸 거야? 김민희가 보낸 사람들이냐?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윤경민 변호사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저는 한지원의 변호를 맡은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지원의 따님입니다. 준호는 신분을 속여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가 의사라는 것을 밝히면 윤경민이 더 경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경민은 지원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울건설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진실? 난 아무것도 몰라. 난 김민희 여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윤경민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 변호사님, 김민희 여사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덮어씌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밝히면 죄를 감경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설득했다.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경민을 바라보았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윤경민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민희 여사의 지시로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 그리고 한울건설 사건에서 지원의 부모님에게 가해진 가혹한 압박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윤경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좋아.
말해줄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김민희 여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마 같은 여자야.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이야. 한울건설 사건도 사실은 윤경민은 김민희 여사가 어떻게 한울건설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금을 유출시켰는지, 그리고 지원의 부모님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또한 김민희 여사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으며 해외로 도피시킨 뒤 모든 죄를 자신에게 덮어씌우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윤경민은 김민희 여사가 사고 직전 지원의 부모님을 압박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듣지 못했지만 민희 여사가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는 그녀가 지원의 부모님에게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게 다야.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이제 나는 자수할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게. 윤경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윤경민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자수할 것을 권했다. 윤경민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윤경민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한 조각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끓어올랐다. 한국으로 돌아온 준호는 윤경민 변호사의 자수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민희 여사와 강대훈 회장을 대상으로 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언론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김민희 여사의 악행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희 여사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감당하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용감한 전사였다. 윤경민 변호사의 자수와 진술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언론은 한지원의 부모님 사건과 김민희 여사, 그리고 강대훈 회장 일가의 악행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갑질 시어머니의 잔혹한 비밀, 며느리 부모 살해 의혹 재점화, 대한민국 상위 1% 기업가의 검은 그림자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김민희 여사의 이름은 순식간에 탐욕과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김민희 여사의 저택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집 안에 집거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모습에 충격을 받아 술에 의존하며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준호, 리준호는 지원과 함께 윤경민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선우, 박선우는 김민희 여사의 비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여 해외 은닉 재산의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증거는 김민희 여사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김민희 여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뿌려 윤경민 변호사의 진술을 뒤집으려 시도했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지원을 모함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어머님께서 지원 씨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현우 씨를 유혹하여 집안을 파탄낸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선우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원에게 전했다. 지원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건 어머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였어.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준호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밝혀낼 거야. 이제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해. 김민희 여사가 부모님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며칠 후 사건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김민희 여사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려 했다. 준호와 선우는 즉시 공항으로 향했다. 지원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김민희 여사의 몰락을 확인하고 싶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김민희 여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선우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포착됐다. 김민희 여사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전용기 탑승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성호, 김승호가 수행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김성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저기야, 김민희 여사, 지원이 소리쳤다. 그녀는 김민희 여사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지원이, 잠깐만. 지금은 경거망동하면 안 돼.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직 없어. 준호는 지원을 제지했다. 바로 그때 공항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김민희 여사 일가의 불법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김민희 여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자 공항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민희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지원과 준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한지원, 네가 감히. 김민희 여사는 분노에 떨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성호가 그녀를 막아섰다. 여사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김성호는 그녀를 재촉했다. 김민희 여사는 필사적으로 전용기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공항 검색대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섰다. 그는 과거 한울건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이정수 경위였다. 그는 당시 김민희 여사와 강대훈 회장의 압력으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윤경민 변호사의 진술을 듣고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정수 경위는 김민희 여사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김민희 여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울건설 사건의 진실을 담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지원 씨, 부모님 사고의 진실도요. 김민희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는 이정수 경위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이정수, 네가 감히. 그녀는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정수 경위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한울건설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금을 유출시킨 정황, 그리고 한지원 씨 부모님께 사람을 보내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여사님의 지시를 받은 김성호 씨가 한지원 씨 부모님의 차량을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정수 경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김민희 여사와 이정수 경위에게 집중되었다. 지원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의 사고가 정말 김민희 여사의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말인가?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김민희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이정수 경위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와 선우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때 공항 경비대와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은 김민희 여사와 김성호를 체포했다. 이건 음모야, 한지원.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 더러운 것들아.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김민희 여사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성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건 김민희 여사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김민희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때 현우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원의 발을 붙잡았다. 지원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의 악행을 막지 못했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지원은 현우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잘못만은 아니야. 현우야, 너도 엄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후회하고 있다면 그걸로 됐어.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오랜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복수심을 느끼기보다는 그를 연민하고 있었다. 그 또한 엄마의 희생자였다. 준호는 지원과 현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마침내 오랫동안 짓눌렸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공항 로비에는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은 김민희 여사의 체포 소식에 바쁘게 움직였다. 지원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희 여사와 김성호가 체포되면서 거대한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보도했고 김민희 여사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녀는 불법적인 사업 확장, 횡령, 탈세는 물론 한지원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계획된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강대훈 회장 또한 아내의 악행을 방조하고 일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지원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임시로 이준호리 준호의 집에서 머물렀다. 준호의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오랫동안 잃었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밤마다 부모님의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는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침 먹자, 지원아.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늘 그녀에게 든든한 지지와 위로를 주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민희 여사의 재판 소식이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윤경민 변호사의 구체적인 증언, 이정수 경위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박선우가 추적한 비자금 증거들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지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었다. 준호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넌 네 삶을 다시 찾아야 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현우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머니의 악행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증언은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저항이자 자신을 올가맨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다. 재판 후 현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그를 용서했다. 몇 달 후 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김민희 여사는 한지원 부모님, 살인교사 및 불법 자금 세탁, 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성호는 그녀의 지시를 따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대훈 회장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오랜 세월 쌓아왔던 강 씨. 일가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제 비로소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죄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준호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푸른 잔디밭 위에는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지원은 꽃을 올려놓고 비석을 어루만졌다.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편히 잠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준호는 지원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지원아. 준호가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야. 불의를 보면 용기 내어 맞설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굳건했다. 몇 년 후, 지원은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그림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유명한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준호는 병원에서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로 일했다. 그는 지원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더 이상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원은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활기찬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